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합독합니다. 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참으로 복된 시간으로서 영원히 인간들이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사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많은 자들이 모든 인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옛날 이야기, 이스라엘에는 있는 옛날 이야기, 미드라시, 전 세계의 어느 나라에도 국가 단위로, 민족 단위로 일컬어지는 옛날 이야기가 있는 데는 없습니다. 자기 나라의 옛날 이야기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없고 옛날 이야기가 없다. 그러면은 모든 나라가 똑같이 지금부터 옛날 이야기를 갖도록 하면 어떨까?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옛날 이야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연 옛날 이야기 자체가 그 각 나라 각국의 발전, 각 나라 각국의 안녕 그래 하는데 이것이 과연 연결되나? 이제 그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옛날 이야기하고 비추어보는 뭐 국가는 국가 단위로 개인은 개인 단위로 분명하게 연결해보는 그거는 필요하죠.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스라엘에는 어떻게 옛날 이야기가 있었을까 이거죠. 적어도 미드라시가 이스라엘의 전 국민들이 옛날 이야기다. 우리 민족의 옛날 이야기다. 다른 나라는 없기 때문에 뭐 그것이 자기들에게 있는 그것이 힘이 되었다 안 됐다 이걸 전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한 거는요 분명히 인식할 거예요. 미드라시라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 다른 나라하고 구분해서 뭐 우리나라가 독특하다 이런 거는 자기들은 아마 생각 안 하니까 그냥 있으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있게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는데 왜 있게 되었을까? 자기들조차도 아마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없는 사람이 옛날 이야기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옛날 이야기를 새로 형성하게 될까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있게 되었느냐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부분 아니에요. 어떻게 있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자기들이 왜 있게 된지조차 설명을 못하는 내용이지만은 필요한 입장에서 옛날 이야기가 필요한 입장에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번 그 위치에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은 자기들도 뭐 꼭 있어야 되겠다는 거는 뭐 참 생각지도 않는 그런 여유에서도 불구하고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지나오니까 나중에 참 이게 옛날 이야기로서 힘이 있는 건 사실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잊게 되었을까? 처음에 어떻게 이 미드라시가 잊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그 필요성. 왜 이렇게 필요했을까? 미드라시가 왜 필요했느냐 이거죠. 여기를 이제 이야기하려면은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진짜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오래된 옛날 이야기예요. 이 옛날 이야기를 하려면은 지금 할아버지 된 제가 65살 된 할아버지가 말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에 속하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이걸 비추어 볼 사건이 있는 거죠. 미드라시는 그보다 훨씬 이전의 이야기인데 이 미드라시가 어떻게 있어야 됐느냐, 왜 필요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은 지금 현재 65살 된 할아버지가
생각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옛날 이야기를 연결해야 뭔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좀 지금 내가 이제 죽고 나서도 이야기를 듣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옛날 이야기에 옛날 이야기 연결해서 자기들이 들을 때 옛날에 있었던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하고도 연결되겠구나 하고 연결점을 한번 보는 거죠. 징검다리를 하나 놓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자체도 옛날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주제를 가지고 나오는 내용은 지금 컴퓨터라 그러면은 너무 이제는 흔한 거예요. 컴퓨터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도 아니고 흔한 거예요. 지금 시대 2016년 지금에는 컴퓨터 그러면 조그마한 애도 컴퓨터를 만지는 거예요. 어떤 컴퓨터냐? 손에 있는 컴퓨터, 스마트폰이라. 스마트폰이 너무 활용되어 가지고 조그마한 애들도 앉아서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을 자기 나름대로의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다양하게. 적어도 5살 이상 되면요. 5살 이상 된 애가 스마트폰 만지는 것이 이상하다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 60년의 갭이 있어요. 5살짜리와 65살 할아버지 사이에 60년의 갭이 있는데 그런 애들한테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듣게 되면 옛날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 스마트폰이 지금은 너무 흔한 어떤 하나의 상품이 되고 어떤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인터넷이라든지 이 컴퓨터와 관계된 것을 제외시키는 것은 인류사에서는 하나의 재앙이에요, 재앙. 그것 자체를 제외시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체가 다 컴퓨터하고 관계되고 전부 다 이 스마트폰하고 관계되고 집에서 끓여는 밥하는 밥솥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어쨌든 이게 지금 컴퓨터하고 떠나서 이야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했는데 뭐가 되냐면 이 컴퓨터가 처음 이제는 일반화됐을 적에 그거는 할아버지 시대 때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시대. 그걸 PC라고 하면서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는 퍼스널 컴퓨터. PC라고 하는 개인적인 컴퓨터라는 거예요. 퍼스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는 컴퓨터라 했고 PC인 거예요. 이 PC 시대는 할아버지가 30년 전에 즉 나이가 30살쯤 됐을 적에 31~2살 35살도 아니에요. 31~2살 됐을 때 이 컴퓨터가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서 컴퓨터가 처음 퍼스널 컴퓨터가 나온 회사에 그 제품이 대한민국에 200대가 들어왔을 때 200대가 들어왔을 적에 그 200대 중에 한 대에 자판기를 만진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경험은 그때 그 컴퓨터 산 사람은 수백만 원 주고 사서 일반 사람들은 만질 수도 없었는데 XT 가장 퍼스널 컴퓨터의 가장 기초 단계 1단계 나오는 PC가 이 땅에 들어올 때 그때 자판기에 손을 한번 얹었다. 이게 경험이에요. 그 뒤부터 나오는 어떤 기종에도 적어도 윈도우 체제로 넘어가는 펜티엄 적어도 펜티엄 1, 2, 3, 4 펜티엄 5까지 그걸 XP라고 할지 모르지만 XP 나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컴퓨터가 기종을 샀어요. 컴퓨터 하나씩 AT부터 시작해서 XT는 안 샀고 AT부터 그 286이라 286, 386, 486, 586 가서 그것도 펜티엄이니까 그것도 1, 2, 3, 4 본체를 전부 다 사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트북도 지금 XP로 해갖고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건 얻었지. 즉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30년 전에 있었던 그 시작해서 지금 스마트폰이 나올 때까지 현재적인 당사자라. 이 과거를 이 할아버지의 또 옛날 30년 전에 옛날 이야기에서 컴퓨터를 만지게 되는데 컴퓨터라고 하는 구조가 보면은 처음에 컴퓨터 나올 때 왜 이 컴퓨터가 이 각광을 일으켰느냐. 컴퓨터 각광을 일으킨 이유는 컴퓨터
컴퓨터에 활자를 쓰는 거예요. 활자. 문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출력해내는 이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받은 처음에 컴퓨터의 기능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니까 문서를 편집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에서 문서를 편집해서 쓴다 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퍼스널 컴퓨터 대한민국에 퍼스널 컴퓨터 200대가 들어올 때 일반 개인이 그걸 쓰겠다는 생각은 어느 누구도 못하는 거지. 안에 있는 문서를 글로서 써가지고 이거를 프린터로 해낼 수 있는 또 프린터 기계가 있는 거죠. 프린터로 해낼 수 있는 적어도 기본적인 어떤 그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프린터가 항상 따라오는 이유기도 한데 이 문서를 쓰는 데에 컴퓨터가 그 당시 그런 문서를 쓰는 게 없었느냐? 이 문서를 쓰는 데에 앞에 타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가 들어오기 전에 퍼스널 컴퓨터가 보급되기 전에 타자수들이 회사에 제가 이제 큰 회사에 있으나니까 대기업이 있으나니까 퍼스널 컴퓨터에 대한 기능도 알고 일반 그 퍼스널 컴퓨터 들어오기 전에 회사에는 이미 큰 컴퓨터가 있었어요. 회사를 전체를 관장하는 회사 전체는 컴퓨터 없는 게 아니고 그냥 퍼스널 컴퓨터를 이야기하는 이 서류를 내는데 타자기가 있었단 말이야. 타자기. 타자기가 있었는데 퍼스널 컴퓨터 들어오면서 이 타자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타자기하고 컴퓨터하고 사이에 차이가 뭐냐면 타자는 한번 치고 나면요 지울 수가 없어요. 타자는 글자는 깔끔해서 큰 그룹에서 이제 대기업이 되니까 문서를 쓸 때는 이 타자를 써야 된다 이래갖고 타자기를 쳐야 된다고 우리가 뭔가 기한할 거 있으면요 타자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타자수는 회사 크니까 회사 안에 타자수들이 몇 명 앉아 있어요. 그래갖고 그 부서에다가 들어간 공문은 부서끼리 주는 공문은 항상 타자수한테 부탁해갖고 다시 그걸 받아가지고 타자인 걸 받아가지고 이제는 어떤 기한해서 기한지에다 한단 말이에요. 줄을 쓰는 거예요. 타자할 일 기한하려고 하면 그 타자수한테 줄을 쓴다니까 부서끼리 해요. 근데 퍼스널 컴퓨터 들어오니까 이게 필요 없잖아요. 개인이 책상에서 개인의 책상에서 이제는 퍼스널 컴퓨터라고 바로 문서 출력을 하니까 타자수가 사라지잖아요. 타자수하고 컴퓨터하고 사이에서 이게 지금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타자수 찾아보지도 않지. 다른 기능의 타자수가 있지. 컴퓨터로 하는 타자수가 있는데 이 컴퓨터의 기능 중에서 나오는 타자수를 제키는 타자를 제키고 컴퓨터로 하는 이 기능에서 왜 컴퓨터가 그러면 문서만 하느냐? 타자하고 관계돼서 차이가 뭐냐? 컴퓨터는 지울 수 있잖아요. 지우잖아. 썼다가 지우는 게 너무 쉽거든. 그거 붙여 쓰게 되냐? 여기 있는 거 복사해가지고 이래 딱 갖다 붙여서 이 기능이 있단 말이야. 일반 타자하고 비교해서는 처음에 문서 기능만 볼 적에는 지우는 거 정도로 해놓은 거 이게 대단한데 타자 해가지고 지우려고 하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얼마나 힘드냐? 타자하고 한자 지운다. 그럼 다시 그 빼가지고 그 치던 또 뭐 페인트가 있어. 페인트를 해가지고 그 마를 때에 기다려야 돼. 그러면 타자수들이 얼마나 짜증내는지 문서 한번 고치려고 그러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타자수한테 가야 되지. 그 위치 맞춰야 되지. 지운 거 다시 말라야 되지. 그런데 이게 지우는 기능이 있고 이게 고치는 기능이 있고 갖다 붙이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야말로 참 사무실이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발전되어 온단 말이에요. 지금의 컴퓨터에서 문서 편집이나 이런 기능이 들어 지금은 뭐 컴퓨터 어마어마한 기능이 들어있으니까 문서 편집은 아주 적은 분야인데
문서 편집 부분에 하나 우리가 국한해서 역시 거기다가 또 비슷한 기능들이 뭐 추가해가지고 여러 다양한 기능이 나오니까 문서 편집 자체를 한번 두고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컴퓨터라는 걸 두고 보는 거예요. 문서 편집이 지금 시대는 컴퓨터가 워낙 발달해가지고 문서에 지우는 이것 자체는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건 어렵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글자를 써가지고 쓴 글자를 지울 수가 없는 시대. 타자가 나온 시대보다 훨씬 이전. 그러니까 처음에 이야기예요. 처음에. 글자가 나왔는데 지울 수 없는 시대. 그리고 지워서는 안 되는 시대예요. 글자 한자를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을 들여야 되는 어떤 요소. 여기에 만약 자칫 잘못해서 글자를 기록했다. 지울 수도 안 되지만, 지울 수도 없지만은, 지워서는 안 되는 글자. 요것을 가졌을 적에, 글자에 대해서 경외하며, 글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바른 글자를 써야 될까? 라는 어떤 것이 사회가 필요로 하고, 어떤 조직이 그것을 필요로 하고, 단체가 필요할 때, 컴퓨터로 하고는 도무지 생각도 못하는 오래된 옛날 할아버지의 옛날 컴퓨터가 처음에 나올 때 옛날 그걸 디디고 가서 글자를 지울 수 없고 지워서는 안 되고 일단 한번 글자가 나왔다면 그 글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참 익혀야 되고 또 알려야 되고 전해야 되고 다시는 문자를 변개하거나 다른 의미를 붙이거나 거기에 대해서 그 글자를 못 쓰게 되든지 지우게 되어지고 고쳐 쓰게 되는 이런 없도록 해야 되는 그런 문화, 어떤 사회 이런 게 구성되어졌을 적에 기존에 있는 글자에 대한 그 의미, 그 무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체가 다 어떤 경외심에 가까운 글자 한자에 대한 경외심에 가까운 그런 글자가 있게 될 때 여기에 부응해서 그 글자를 잊혀지지 아니하고 글자를 더욱더 부각시키는 하나의 장치로서 미드라시가 우리가 생각이 된다 이거예요. 미드라시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글자는 기본의 글자는 우리는 어디로 보느냐? 소위 말하면 미드라시가 겨냥한 그 장중한 무게를 가진 글자가 뭐냐?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성경에 기록된 글자를 이 글자에 대해서 정말 희귀할 때 문자를 희귀할 때 아는 사람도 희귀하고 그걸 쓸 수 있는 사람도 희귀하고 그걸 적어도 써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을 전수해야 되고 알려져야 되는 이런 과정에 컴퓨터가 없고 복사도 안 되고 붙여쓰기도 안 되고 지우지도 안 되고 지웠어도 안 되고 기존에 한번 썼다 가면 그 의미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될 이런 요소가 있을 때에 지금 컴퓨터 시대의 스마트폰 시대를 변형해서 이걸 비유해서 비춰보는 거예요. 다음에 어느 시대에 또 컴퓨터 외에 또 다른 게 발전돼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미드라시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은 바로 그러한 연유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그러한 환경이 성경에 대한 자세에서 성경에서 기록된, 말하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도 그것이 구약의 전체 39권 전체가 있을 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한 문장 몇 개, 창세기에서 있어진 문장 몇 개, 안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문장 몇 개, 그 몇 개의 문장이 있을 적에 그 한 자기에게 주어지는 문장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하면 보존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기록되어지게 하느냐, 요 요소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미드라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일반 책하고는 전혀 그 출발점이 달라요. 성경의 출발점은 우리가 도무지 상상을 못해요. 예측을 못해요. 그런데 미드라시를 보면서 성경의 자리를 비춰본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의 민족이, 적어도 하나의 국가가 수천 년간 이어져 오면서 옛날 이야기를 통해 남겨진 그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보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비춰볼 때 옛날 이야기를 가진 이스라엘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 아니고 그 민족의 정체성이 분명히 표현되어지는 내용에서 옛날 이야기, 미드라시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미드라시하고 탈무드하고 내용에서 내용 자체에 대한 인정, 이런 내용에 대해서 후대 사람이 읽으면 힘이 되겠다. 일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이 되겠다 할 때는요, 이게 탈무드가 나아요. 미드라시는 다른 사람 볼 때는 터무니없고 거짓말 같고 무슨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가 있고 도무지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내용 같으나 그 시대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이 왜 나왔을까 하고 볼 때는 그것은 그 당시에 볼 때는 최선의 방책으로서 나온 책이다. 상대가 있다는, 상대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읽는 사람을 하여금 주변 상황하고 맞춰서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이 내용이 더욱더 어떤 보강, 안정적으로 보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보존이 있는 거예요. 보존. 한 번 쓴, 마치 타자기에 한 번 쓰는 글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 건데 여기다 첨가한다든지 갖다 붙이기를 한다든지 지운다든지 일하기가 힘이 드는 컴퓨터하고 비교되어지는 타자기 수준의 글자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기능에서 미드라시가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럴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요 미드라시가 출발점에 대해서 시작을 하다가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